시험을 보낼 게 있는데. 자, 그 157페이지 보죠.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뭐 대리인 그럼 우리 보통 아무나 대리인 될 수 있어요. 등기는 아무나 대리인 될 수 있지만 뭐 신청을 잘 쓸 줄 모르니까 법무사한테 맡기고 있죠. 자, 1번의 의의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자, 등기는 반드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출석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자, 줄 거세요. 그 대리인에 의해서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등기 신청은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방문, 즉 출석 신청, 출석하는 신청이 있고, 아니면 대부분 사이트에 이제 전자 신청이 있죠. 자, 이거는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대리인, 반드시 법무사한테 맡길 필요는 없어요. 보통 우리 법무사한테 맡기고, 그러나 전자신청 대리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 하나입니다.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격자만 대리할 수 있어요. 자격자가 누구라고? 변호사하고 법무사입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그냥 종이로 하는 신청은 대리인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어요. 그 양가로 2번 중에 표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이게 이제 등기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돼요. 자, 그 점은 우리 민법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어.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민법 제124조는 자기가 스스로 계약을 대리인이 하거나 쌍방대리 못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심표, 이걸 자기계약이라 그래. 대리인이 스스로 못해요. 또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 쌍방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등기 신청은 채무이행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무사나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예 보세요. 예. 법무사나 변호사 등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예외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양으로 3번. 대리권의 존속기간, 1번입니다. 대리권 존속기간은 접수할 때만 있으면 돼요. 땡땡. 등기 신청 대리권은 신청 정보 접수 시에 있으면 족하다. 접수할 때만 대리권 있으면 됩니다. 그 후에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따라서 줄거보죠. 등기 신청 시에 대리권이 있었다면 그러면 유효해요. 등기 완료 전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즉 기타 사유로 대리권 소멸해도 그 등기는 적법 유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맨 밑에 양가로 4번 대리인 신청에 대한 등기 절차에서는, 자, 다음 장 넘기세요. 자, 2번에 대리권 증명 정보로 위임장 제출해. 위임장 땡땡.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 쉽게 해서 위임장 제공해야 됩니다. 자, 법정 대리라면 만약에 자, 아버지 어머니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야 되겠죠. 자, 3번 조심할게. 등기부 기록상 조심해야 돼요. 등기부에는 자, 법무사, 변호사 이름 안 적습니다. 땡땡. 대리인에 의해 등기 격려할 때, 자, 줄거세요. 대리인의 성명 주소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못해요. 또 법인의 경우도 대표기관의 성명 주소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상호만 적어요. 그 대표이사 홍길동 이름 안 적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입니다. 종중 문중은 우리 등록했어요, 등록 안 했어요? 등록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기해야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는 대표자나 관리인에 조심해야 돼.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해야 됩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적어야 돼. 종중, 문중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제3자가 등기하는 거 봤어요. 대리인, 특히 채권자 대리 가장 중요하고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 중요했고요. 자, 이제 6절에 이제 등기 신청 및 필요한 신청 정보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자 보자. 가장 많은 게 이제 갑이 1월 1일 날 이 집을 팔아서 매매.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단 말이야. 그럼 먼저 요에 등기 원인 증명 여기 있어야지, 그죠?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 이게 등기 원인 증서야.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동사무소 가서 금인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서 작성하죠. 등기 신청서 작성하고 또 이제 첨부 서면을 가져가야죠. 그리고 현재 이 등기부, 자, 현재 이 등기부하고 이게 일치해야 돼. 이게 일치하면 등기를 해줍니다. 요게 이제 불일치하면 등기가 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하. 그걸 형식적 심사라 그래. 말로 실질적 심사를 못해.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우리 등기 신청서 한 번 더 보죠. 양식. 가장 많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66페이지. 우리 한 서너 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2번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신청서야. 이건 이제 우리가 적으면 돼요. 이걸 적을 줄 모르니까 법무사한테 대리로 맡기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그럼 맨 왼쪽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나오죠. 자, 요때 이제 이건 등기관이 적는 거고, 그 다음 처리인의 접수, 기입, 교합이라는 것은 등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각종 통지. 아까 통지가 뭐였죠? 우리가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증명서 이런 거야. 자, 그 다음 부동산 표시란 나오죠. 부동산 표시 이걸 적어. 이거는 표제부 등기사항입니다. 이게 표제부하고 이게 일치해야 돼요. 이게 불일치하면 각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는 집합 건물이고,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2006년 6월 1일 매매. 다음 요건 매매 계약서랑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 등기 목적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 자, 밑에 9번이 등기 의무자 그러면 매도인,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이면 이게 사진 뒷장에 뒷면에 뒷면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첨부 서면이 나오죠. 첨부 서면. 자, 그 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 정보죠. 요게 지금 매도인의 등기 필 정보를 여기 적어준단 말이야. 성명 이대백. 그게 이제 바로 매도인이야. 등기필 정보가 12자리 있죠. 그리고 비밀번호가 50개 중에 한 개 선택하면 돼요. 몇 번 선택했어요? 12번 선택했네. 3126. 그 다음에 신청연을 2006년 6월 1일. 위 신청인 이대백 김갑동. 만약에 대리인이 있다면 그 법무사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자, 관할 나오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요게 이제 관할입니다. 그 밑에 이제 또 점선에 당구장표 1번 조심합니다. 부동산 표시란에 만약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록할 때는 부동산 1년 번호를 기록. 1년 번호 이거야. 부동산이 만약에 2개다. 1, 2 이렇게 1 땅, 2 건물, 뭐 3 뭐 부속 건물 이런 식으로 1년 번호를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 등기 신청서야.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158페이지에 1번에 이제 등기 신청 방법. 양을 1번에 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자, 동그라미 1 적으세요.
동그라미는 방문 신청. 방문.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거. 동그라미 2번은 전자신청. 전자신청. 대부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신청이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 자,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동그라미 출석하여 신청정보, 조금 전에 봤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방문신청, 서면신청이라 그래요. 자, 다만 예외적으로 자, 대리인이 2명,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는 대부분 규칙으로 줄거 사무원, 우리 일명 사무장이라고 그러죠?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신청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원 한 명이에요. 자, 읽어보면 또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 신청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 줄거 사무원은 허가받아야 돼. 자격자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일명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장이 허가받은 사무원, 일명 우리 사무장이라 그래. 사무장도 등기 신청서 제출할 수 있어요. 다음, 거기 옆에 저거 또 보정도 할 수 있어요. 고치는 것도 보정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원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보정도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전자신청.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이게 전자신청이라 그래요. 자, 양거로 2번에 원칙만 기억하면 돼. 첫째 줄 줄거세요. 등기 신청은 한 건당, 동그라미,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그래. 부동산 한 개당 신청서 한 개를 해야 돼. 그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차후에 가도록 하고, 오른쪽 양가로 3 중요 표시하세요. 거의 한 2, 3년에 한 문제씩 나와.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 우리 했던 거야. 자, 동그라미 1 줄거 나갑니다.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돼.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줄거 그 사단이나 재단명이야. 종중, 문중, 교회를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 교회, 매수인 종중 이렇게 해야 돼. 목사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청은 사람이 해야죠. 그 동그라미 2번이야. 위 1번의 경우 줄거보죠.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는 명의는 종중명이지만 신청은 대표자가 해야죠. 사람이 해야죠. 그 사단이나 재단 동그라미 명의로 신청은 사람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야 돼. 종중은 말을 못하니까 대표자가 신청해 주는 거예요. 명의는 누구 명의라고? 종중 명의가 되는 거야. 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언제 첨부 정보가 있어요. 3번 첨부 정보가 기억 줄거 정관이나 그 밖에 규약을 첨부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진짜 종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실체 파악하려고 정관이나 규약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분여에 있죠. 아파트 분여의 명의로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분여가 있는지 없는지 정관 기타 규약 첨부해야 돼. 거기 정관의 규약에 보면 뭐 대표자 있고 뭐 총무 있고 적혀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니은 대표자나 관리님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우리가 사원총회 회의록이죠. 사원총회 회의록 보면 대표자 총무 뽑았잖아. 자, 동그라미 티귿 가장 중요한 거요. 사원총회 결의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건 뒤에 거 조심합니다. 이거는 종중이나 문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거야. 종중이나 문중이 땅 팔아먹을 때는 사원총회 결의 정보가 들어가야 돼. 처분할 때만, 살 때는 필요 없어요. 등기 의무자일 때만 진짜 총회 결의 있는지 여부 사원총회 결의서가 첨부됨. 이건 의무자일 때만이야. 의무자일 때 팔아먹었을 때만.
다음 리얼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입니다. 아까 비법인 사단은 누구도 적는다 그랬죠?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적는다 그랬죠? 주민번호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돼.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디귿이야. 디귿. 사원총회 결의 증명은 어느 때만 첨부한다고? 의무자일 때만 첨부합니다. 다음 2번 신청인의 기명날인이죠. 신청인 기명날인 했잖아요. 자, 양거로 1번 신청 정보에는 법정사항 기록하고 신청인이 사인해야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됩니다. 자, 3번 중요 전자표준 양식에 한 신청. 이걸 적어. 이것도 서면 신청의 일종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 등기 신청서는 그냥 우리 사이트에 가서 작성하고 그걸 출력해서 가져가는 거. 이걸 표준 양식이라 그래. 이폼 양식이라 그러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신청인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요. 접속해가지고 전산에다가 신청적 입력하고 그 입력 신청적을 줄 것이에요. 서면을 출력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서면을 등기소에 방문 출석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문 신청입니다. 전자 신청이 아니야. 방문 신청이니까 인감 증명 첨부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3번에 이제 신청 정보의 기록상. 아까 봤잖아, 신청 정보. 그걸 그대로야. 자, 1. 필요적 기록상. 자, 맨 위에 뭐 적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신청 정보 맨 위에 뭐 적었어? 뭐 적었어? 부동산 표시. 여기 이제 표제부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원인과 연을.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 이거 적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갑구, 얼구에 할 거고, 등기할 거고. 그게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뭐 시험에 안 나와요.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얘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2024년 1월 1일 매매. 자, 오른쪽 양거로 3 채무만.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은 그 예컨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말소 이런 게 등기 목적입니다. 근데 줄 거세요. 자,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표제부는 등기 목적이 없잖아. 표제부는 등기 목적 기록하지 않습니다. 갑구, 얼구에만 등기 목적을 기록합니다. 자, 2번 신청인에 이건 중요한 표시하세요. 자, 신청인은 자, 사람은 주민번호까지 적는 거. 1.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입니다. 신청인 누구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란 말이에요. 다음 2. 법인인 경우는 법인은 성명이 아니라 뭐죠?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줄거세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법인은 주민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등기용 등록번호 잘라주고,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적어요. 성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주소, 주민번호 X입니다. 대표자는 주민번호 안 적고요. 아까 비법인 사단하고 차이야. 다음 3번 나오죠. 중요.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는 명칭, 사무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뒤에 거 조심하세요. 대표자나 관리는 성명, 주소, 엔드 뭐까지? 주민번호도 신청서에 기록해야 돼. 자, 4번에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 성명, 주소만 적어요. 주민번호 X입니다. 가장 중요한 5번 채권자 대의 신청. 조금 전에 했죠. 자, 채권자 대의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권리자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입니다. 왜? 채무자가 권리자니까 잘라주고. 그러나 대의채권자, 신청인이 대의자란 뜻. 대의채권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X입니다. 그리고 대위 원인이야. 항상 주민번호는요, 의무자, 권리자만 적는 거예요. 자, 6번.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공유죠. 지분 기록합니다. 공유 지분 잘라주고. 그러나 합유인 때는 합유는 뜻만 기록하고 저거 합유 지분 X입니다. 합유 지분 안 적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가 나오죠. 자, 박스에 조심할게. 두 번째, 법인 대표자 보세요. 법인 대표자는 신청 정보에는 성명, 주소 적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안 적습니다. 자, 법인은 등기부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만 적어요. 법인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표자 성명, 주소 안 적어요. 신청서에만 적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리인이야. 대리인. 신청 정보에는 대리인 성명, 주소 적어요. 그러나 등기부에는 안 적어요. 등기부에 안 적는 거 잘 기억해야 돼. 법인 대표자 성명, 주소 안 적고 대리인 성명, 주소 등기부는 안 적습니다. 자, 5번 등기 필 정보 앞에 적어 의무자입니다. 여기 빠졌네요.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첨부해야 돼. 자, 그 다음한 다음 줄 거세요. 공동신청 또는 동그라미 성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으로 권리 등기할 때만 등기필 정보를 첨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먼저 정리하죠. 공동 신청할 때, 자, 오케이.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공동 등기 의무자야.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가 없으니까 첨부 안 하고요. 다음 두 번째, 공동 신청해야 자, 얘가 성소했어.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또 갑이 등기 필정이 있으니까 권리증 첨부합니다. 패소했을 때는 아니야.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도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성소한 등기 의무자야. 자, 두 개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문제는 다음에 1번 필요 없고 2번 갑니다.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야. 분실해서, 자, 이 사람이 등기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분실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 우리 확인서 제출하라고 그랬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서가 세 가지예요. 자, 갑니다. 자, 등기필 정보가 없다. 즉 분실한 경우야. 그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 묶으세요. 확인제도 이렇게 바꿔. 확인제도를 확인. 옛날에 인후보정은 다 폐지했어요. 확인 갑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야. 본인인지 확인 가보죠. 기억. 등기 의무자 갑 또는 의무자가 을이면 법정 대리인이야.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주고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진짜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돼. 이게 이제 확인조서 작성합니다. 확인조서. 자, 이 확인서에는 첫째, 등기소에 출석해서 확인조서 작성. 확인조서. 이 가장 강력하죠. 공무원이 하니까. 두 번째, 니은. 나는 뭐 등기소 하기 싫다.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 찾아가면 돼. 니은. 등기 신청인의 대리인 줄거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만이야.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면 확인서면. 자, 이름 잘 알아야 돼. 등기관이 작성한 게 뭐야? 확인조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한 게 확인한 서면 또는 확인정보. 디귿. 나는 변호사한테 가기 싫다. 공정받으면 돼. 디귿. 신청서 가로 열고 위임장이라면 그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 등이 작성한 부분에 관한 공정받은 경우 공정서면이야. 저거 공정서면. 세 개 해봅시다.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그 세 개 중 하나를 제출해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묶으세요. 이 확인서는 여기는 반드시 인감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 제출. 인감 제출해야 돼.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제출할 때는 인감도 같이 제출해야 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무인 찍는 겁니다. 우무인. 오른손가락 우무인 찍어야 돼. 우리 등기에서 우무인 찍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을 제출할 때는 우무인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등기소 표시. 옆에 저거 관할 등기소 표시. 아까 했죠? 서울중앙 관할 등기소. 그 다음 8번 중요.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이 정서하는 정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거래신고 필정에 기록된 실제 거래 가액입니다. 오늘 중개사법에 배울 거야. 실거래 가액. 9번 등록세 등 기타 기록사항. 이게 이제 신청서에 기록할 거예요. 필요적이죠? 그 다음 2번에 임의적 기록은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자 기재하면 임의적 기록 옆에 적어. 임의적 기록하면 배항력을 갖춘다. 배항력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임의적 기록은. 자 대표적인 애들 오른쪽 박스에 있어요. 오늘 한 두세 번만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 박스 밑에 파란 색깔 나오죠. 자, 9번에 왼쪽에 필요적 기록사항 적으세요. 10월 26일 반드시 외워야 돼. 한 문제 꼭 나와요. 오른쪽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외우지 말고 자 하나씩 외워봅시다. 우리 다 뭐 한 거야. 자 9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뭘 적죠? 신청 근거 조항을 적습니다. 뭐 법제 65조 제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신청 근거 규정 적어야 돼. 다음 두 번째 지상권 설정은 목적과 범위죠. 목적과 범위. 우리 지상권 목적은 세 가지 뭐야? 수목, 건물, 공작물 소유. 민법에 나오죠. 목적과 범위.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그 다음 요역지 표시야. 성역지는 지우세요. 요역지 표시. 성역지 표시는 지웁니다. 요역지 표시. 성역지는 빠져야 돼. 자 갑니다. 지역권은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입니다. 성역지는 안 적어요.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금 줄긋고 전세금하고 범위야. 범위. 여기는 목적 X입니다. 전세권은 목적 안 적어요. 학원 경영 목적 이런 거 안 적어요. 다음 저당권은 줄긋죠. 채권액, 채무자. 채권액, 채무자. 그리고 만약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는 그 권리 표시 잘라주고. 공동저당 시험에 안 나와요. 다음 근자 동그라미 쳐.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야. 어제 배웠죠? 최고액, 최고액, 최고액. 채무자. 다음 근저당 계약이란 취지 잘라주고.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 설정 계약의 취지. 만약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근저당 목적인 때는 그 권리 표시 잘라주세요. 환매 특약 자주 나옵니다. 환매는 도로 사오는 거죠. 환매 특약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두 가지가 환매 특약. 같은 말 이퀄 적어 환매 대금이죠. 두 개 합한 게 환매 대금이야. 매매 대금 1억, 매매 비용 한 10% 이게 환매 대금입니다. 다음 임차권은 차임입니다. 차임. 임차권 차임이에요.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양식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맨 위에 부동산 표시. 다음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신청 줄거세요. 신청 근거 규정이 등기법 제 65조 제1호. 신청 근거 규정 들어가죠. 보존 등기의 특징이야. 소유권 보존 등기에만 들어가는 게 뭐라고?
신청 근거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은 단독 신청이죠. 김갑동 단독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이제 봤으니까 쭉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8 이제 신청이 첨부 서면입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는 자, 등기 신청서를 봤어요. 신청서 이걸 컴퓨터로 할 때는 신청 정보가 돼요. 메뉴에 부동산 표시 외워야 돼. 다음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연월일,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 뒷면에 자, 시가 표준액, 첨부 서면, 관할 등기소. 자, 이제 첨부하러 갑니다. 첨부 서면. 첨부 서면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등기 필 정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인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기타 갑니다. 자, 1번 줄거세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줄이면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그러면 매매, 교환 이런 거잖아. 등기 원인 정보. 자, 1번에 의의만 기억하죠. 양걸 1번에 의의는 등기 원인 증명하는 정보를 하면 등기할 권리 변동의 줄거세요.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사실의 성립 증명 정보입니다. 지금 등기 원인은 등기하는 이유를 적은 서면이에요. 1번에 대표적인 애 보죠. 동그라미 기억만 좀 기억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원인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청여계약서, 공유물 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 해지한 정서 이런 게 등기 원인 정보야. 니은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죠. 디귿 각종 설정 등기는 건저당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미음의 말소 등기는 해지정서, 해제정서 이런 것들이죠. 나머지 외울 필요가 없고요. 다음 양가로 2번 중요 표시하세요. 자, 동그라미 친다. 계약. 계약을 동그라미 원인으로 한 소위 등기할 때만 줄거 금인계약서입니다. 외워야 돼. 계약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뭐 등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자, 동사무소 가서 금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돼. 금인계약서, 금인계약서. 자, 동그라미 1 의의 갑니다. 땡땡. 계약을 원인, 계약이 원인이야. 법률 규정은 금인 안 받아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위등기 할 때만 계약서에 금인 신청인을 표시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권한이 받은 자 읍면 동장한테 가서 금인 받아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제공해. 이 금인은 완전 형식적이야. 가면 계약서 가지고 가면요 얼굴도 안 보니 도장 꾹 찍어줘. 금인 형식. 옛날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막으려고 한 거야 사실은. 자, 이때 자 중요합니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판결서에도 금인 받아야 돼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도 판결서 등에 금인을 받아 제공해야 돼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판결문에도 금인 받아야 됩니다. 그 점 조심을 해야 돼요. 판결문에도 금인 받는다. 자, 동그라미 기억 줄거보세요. 이제 금인을 받아야 되는 계약서입니다. A, B, C, D. 특히 이 동그라미 치세요. 집행력 있는 판결서에도 금인 받아야 돼. 금인. 즉 각종 조서, 화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서도 금인 받아야 됩니다. 다음 GH 묶으세요. GH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죠. 계약서니까 미등기에도 금인 받아야 돼. 그 다음 H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약서도 계약서니까 금인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계약이란 말이냐면 금인 받아야 돼요. 자, 그 니은에 이제 금인 안 받는 거 땡땡 적어보세요. 금인 받지 않는 것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은 금인 안 받아요. 법률의 규정 민법 187조죠.
자, A 보면 경매, 경매 법률의 규정이잖아.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시효취득이죠. 또 B 종류, B.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금이는 안 받습니다. 국가가 중간 생략할 일은 없잖아요. 전매 금지니까. 그 다음 C, 토지거래 허가증 교부받은 게 옆에 적으세요. 토지거래 허가증 교부받으면 금인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법에 금인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금인 안 받아도 돼요. 자, 그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자 1.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이거는 자 땡땡 적으세요. 땡땡은 자 적으세요.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농취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경우. 그렇게만 적어놓고 아직 외우지는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2번 토지거래허가 대상. 요건 좀 외워줘야 돼. 양이 좀 적으니까. 요거는 이제 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어요. 하도 투기가 많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거래 묶이면요. 일단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으로 자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기 앤더 가등기도 포함돼. 유상계약이나 유상예약으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안 받으면 무효야.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요거는 옆에 적어. 중개사법이라고 적어. 중개사법에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월요일 할 거. 자, 1번 줄거습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줄거서의 두 개. 소유권, 지상권이야. 소유권, 지상권. 자, 가로 안에 소유권, 지상권, 최대 목적한 권리 포함을 자, 줄거 이전 또는 설정 가로 열고 유상이야. 대가받고 이전, 대가받고 설정하는 게 하나는. 이는 계약, 예약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아요. 줄일 때 유상계약, 예약으로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기할 때 허가증 첨부해야 돼. 뭐 대표적인 애들 나오죠. 유상. 2번 유상계약들 쭉 나오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줄거세요. 부담부 정여. 부담이 붙었으니까 유상으로 칩니다. 부담부 정여. 대물변제계약, 양도담보계약, 현물출자계약, 치료 있는 지상권 설정계약. 다음 3번 예약 포함합니다. 예약 가등기. 다음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는 또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는 건 외우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허가는 유상계약이에요. 또 이따 정기사법에 또 배울 거예요. 다음 3번 내려옵니다. 대리권한 증명 적어. 위임장. 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오른쪽 4번 신청인의 줄거 주소 정명 서면. 신청인의 주소 정명 이퀄 적어. 등기부 등초본입니다. 아,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정명 서면이 뭐라고요? 주민등록 정초본하고 땡땡 적어. 이렇게 소보 소유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첨부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주소 정명 정보 첨부합니다. 소유권 이전 보존. 일단 소유권 보존은 뭐죠? 한 명이죠. 소유권 이전은 매도인 매수인 둘 다야. 자, 그런 점을 기억하면 돼요.
자,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의무자 즉 매도인의 주소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혼자 거죠,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은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주민등록 등본은 첨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은 우리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면 주민등록 번호 없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그게 5번이야. 부동산 동그라미쳐 등기용 등록번호 정명정보 첨부해야 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사람은 뭐야? 주민등록번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읽어보죠.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 명의로 되는 자가 등기 권리자로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의 첨부 정보로서 줄거세요. 등기 권리자 즉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 해봅시다. 여기 2, 3년에 한 번씩 나와.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일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그냥 국가 등 이렇게 하세요. 국가 등은 줄거 국장이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해. 시험을 안 나와. 그래서 국가나 외국정부는 국장이 지정 고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등기소에 다 알고 있으니까. 국장이 지정 고시하니까 첨부서면 제공 안 합니다. 분류 이렇게 돼 있잖아. 다음 두 번째 조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이야. 자, 조심하셔야 돼요. 제외 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외국인이야? 이걸 잘 틀려요. 에? 제외 국민 누구예요? 에? 잘 잘라. 이렇게 잘라야 돼. 제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제외 국민. 잘 봐야 돼. 그러면 제외 국민은 주민등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이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외국에 오래 가 있으면요 주민등록 말소됩니다. 그럼 없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 있었죠. 근데 처음부터 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갔죠. 걔는 아예 주민등록번호 없어요. 아시겠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돼. 말소된 것도. 없다 그럼 받아야 돼.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없는이라 돼 있잖아. 없는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소재지 관할 그럼 어디야? 서울중앙지법이죠. 등기소에서 부여해 줍니다. 주민등록 없으면 부여받아. 어디서?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그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돼요. 예컨대 한 달 외국에 여행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그 다음 법인입니다. 법인, 외국 법인이야. 자, 법인은 뭐야? 등기소에 설립 등기한 거야. 설립 등기했으니까 이제 잠깐입니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자, 회사는 본점이죠. 외국 회사라면 국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 무조건 맨 뒤에 적어. 등기관이 부여한다. 어디?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 부여해 줍니다. 법인은 본점이야, 본점. 그런데 조심해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야. 종중 문중은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 한 사람이야, 등기 안 한 사람이야? 등기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등기소란 말이 나오면, 법원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냥 살짝 적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요. 옆에 적어. 아무데나 이렇게 적어. 아무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근데 안동에 있는 종중이 부여받으면 제주도 가서 받아도 돼요.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 아무데나. 요걸 갖다가 뭐 종중이 있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무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 줍니다. 그 다음 외국인. 외국인 살짝 적어. 깜둥이 이렇게 적어. 그럼 안 틀릴 거야 이제.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깜둥이니까
체류지란 말이 나와야 돼. 외국인 사는데 체류지 가로 열고 만약에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입니다. 대법원 소재에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합니다. 그죠? 외국인 그러면 체류지 또는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 관서장이 부여합니다. 잘 외워야 돼. 일단 외국인 더 외우세요. 외국인 그러면 체류지가 나와야 돼. 체류지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합니다. 국내 체류지가 없다. 그러면 대법원 소재지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이건 아무데나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앞에 뭐 주소지 뭐 이런 말로 하면 틀려.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 그냥 지나가세요. 7번 갑니다. 건물 도면하고 지적도 땡땡 적으세요. 이거는 일부. 자, 일부의 용의권 등기, 일부 용의권 등기 할 때, 일부 용의권, 일부 지상권, 일부 지역권, 일부 전세권, 일부 임차권이죠. 할 때 도면 또는 지적도를 첨부합니다. 자, 그런 점 하나 정리하고 일부. 자, 오른쪽 오세요. 17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권의 범위가 부동산의 동그라미 쳐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다. 일부일 때 일부. 또 동그라미 4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할 때도 첨부합니다. 3번 토지에서 동그라미 1 토지 일부의 용의권 등기 땡땡 토지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지적도면 첨부합니다. 무조건 도면이나 지적도란 말이나 뭐라고? 일부 지상권, 일부 지역권, 일부 전세권, 일부 임차권일 때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8번에 인감증명 나오는데 요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은 오늘이 좀